안녕하세요. 당신의 피부에 광이 나는 그날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 피부광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이정철 약사님과 먹는 콜라겐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는데요. 그래도 댓글로 먹는 콜라겐이 피부까지 안 간다, 먹는 콜라겐 효과 없다, 이렇게 이제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과학적인 근거들을 제가 제시하면서 먹는 콜라겐의 효과에 대한 논란을 종식하려고 합니다. 먹는 콜라겐에 관심이 있는 분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저도 옛날에는 먹는 콜라겐이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 돈 아껴서 맛있는 고기 사 드시라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피부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면서 저도 생각이 조금씩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그런 과학적인 근거들을 좀 대면서 먹는 콜라겐이 피부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콜라겐이 뭔지 간단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콜라겐이란 거는 굉장히 길쭉하게 생긴 큰 단백질인데요. 단백질은 기본적으로 아미노산이라고 해서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를 아미노산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아미노산을 여러 개를 이어붙인 게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아미노산이라는 게 이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데 그 아미노산을 여러 개, 수십, 수백, 수천, 수만 개를 붙인 그 큰 게 단백질이에요. 그런데 콜라겐은 아주 큰 단백질이어서 기본적으로 아미노산이 한 3000개 정도 붙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콜라겐은 우리의 피부나 인대나 뼈나 연골 등 인체의 주요 부분을 구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체 전체 단백질의 대략 30% 정도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고, 또 우리 피부에서는 대략 80% 정도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화가 되면 20대부터 대략 1년에 1%씩 콜라겐이 감소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얼굴의 볼륨 같은 것도 감소가 되면서 콜라겐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피부가 얇아지고 주름도 생기고 탄력이 떨어지고, 또 수분을 가둬두는 히알루론산도 같이 줄어드니까 보습도 안 되고 이렇게 노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노화 시술을 할 때 대부분의 시술들이 콜라겐을 회복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콜라겐을 먹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어떤 분한테 콜라겐 왜 드시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콜라겐 먹으면 그게 피부로 가서 콜라겐이 나이 들면 줄어든다는데 그럼 덜 줄어들고 콜라겐이 많아지면 주름이 덜 생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콜라겐은 아주 커다란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이런 큰 단백질은 그 자체로 우리의 장을 통과해서 흡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위나 소장 이런 곳을 거치면서 이 단백질이 효소에 의해서 잘리거든요. 그래서 아미노산 하나짜리, 아미노산 2개짜리, 아미노산 3개짜리 혹은 더 큰 덩어리들로 이렇게 착착착착 잘리게 되는데요. 그 중에 우리 소장을 통해서 흡수가 되는 애들은 아미노산이 1개짜리인 조각들, 또는 아미노산이 2개짜리인 디펩타이드, 또는 아미노산이 3개짜리인 트리펩타이드만 소장을 통해서 흡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사이즈가 큰 덩어리의 단백질들은 아무래도 흡수가 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흡수되는 애들은 단백질이 잘린 아미노산이나 디펩타이드, 트리펩타이드이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생각할 때는 그럴 거면 그냥 고기를 많이 먹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먹는 콜라겐 추천해달라 이런 고객님들한테도 그거 효과 없으니까 어차피 다 잘려서 아미노산으로 흡수가 된다, 효과 없으니까 드시지 말고 그냥 맛있는 고기 사 드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연구 결과들을 좀 종합해서 보면 이렇게 콜라겐에서 잘린 아미노산, 디펩타이드, 트리펩타이드들이 흡수가 되어서 피 속을 따라 돌다가 우리 피부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동한 후에 피부에서 유익한 효과들을 내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피부에서 또 콜라겐을 합성하는 섬유모세포라는 애들을 불러오고, 그래서 콜라겐 합성을 촉진해서 콜라겐이 많아지고요. 또 콜라겐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는데 그런 효소들의 활성을 줄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피부에서 콜라겐이 증가되겠죠. 그러니까 탄력이 증가되고 주름이 줄어들고, 또 피부의 보습도 잘 되는 효과가 있고, 또 우리가 자외선에 노출이 되면 피부가 손상이 되거든요. 근데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얘기가 쉽지 않은 분들은 여기까지 들으셔도 일단 핵심적인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제 논란을 종결하려면 제가 이제 근거들을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근거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그래도 최대한 쉽게 좀 말씀드려 볼게요. 더 관심 있는 분들은 검색을 해서 논문을 한번 찾아보세요. 먼저 우리가 생선 껍질이나 혹은 돼지 껍데기를 먹고 우리 피 속에 아까 말씀드린 디펩타이드나 트리펩타이드 같은 게 증가하냐, 그러니까 흡수가 되냐, 요거에 대해서 먼저 검증해야겠죠. 그래서 연구 결과들 보시면 혈중에서 이렇게 농도가 올라가는 것이 확인이 돼요. 그리고 이게 시간에 따라서 농도 변화를 보면 보통 섭취를 하고 2시간 정도 후에 혈중에서 최고 농도에 이른 후에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생선 비늘, 생선 껍질, 돼지 껍데기 이런 콜라겐이 풍부한 음식을 드셔도 이렇게 디펩타이드나 트리펩타이드의 형태로 장을 통해서 흡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콜라겐을 먹었는데 이게 효과로 이어지기까지 중간에 취약한 지점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디펩타이드, 트리펩타이드가 흡수가 됐는데 피 속에서 다 분해가 되면 어떡하느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디펩타이드, 트리펩타이드를 우리 피랑 섞어서 실험을 해봤어요. 근데 실험을 해보니까 피 속 분해 효소들이랑 섞여도 3시간 정도 후에 한 3% 정도 분해가 되더라. 그러면 사실 그게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피 속에서 분해되는 양도 그렇게 많지 않다. 여기까지 확인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피부까지 도달하느냐, 요걸 또 봐야 되는데, 요걸 보려면은 뭐 방사선 동위원소라고 하는 걸 그 어떤 분자에 붙여가지고 그게 피부에서 얼마나 검출되냐, 뭐 이런 걸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실험을 해봤더니, 이걸 6시간마다 G를 가지고 실험한 거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피 속에서는 12시간 정도 후에 최고 농도에 도달했다가 감소하더라, 이런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G의 피부에서 그걸 측정해봤더니 12시간 정도 후에 최고 농도에 도달했다가 그 다음에 24시간 후에는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해서 어느 정도 높은 농도를 유지를 하더라. 그래서 한 4일 정도는 농도를 유지하더라,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결론은, 그래서 우리가 콜라겐류를 먹게 되면 잘려서 디펩타이드, 트리펩타이드로 흡수가 되고, 그 다음에 피 속에서도 뭐 조금은 분해되겠지만 어쨌든 피부까지 농도가 높아지면서 피부로 전달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콜라겐에서 잘린 이 펩타이드들이 피부에 가면 어떤 좋은 효과가 있느냐 궁금하잖아요. 콜라겐에서 잘린 디펩타이드, 트리펩타이드들이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섬유 모세포라는 세포를 끌어들여요. 그래서 버퍼라고 해서, 그냥 쉽게 말하면 뭐 물 같은 건데, 걔를 주고 실험을 했을 때는 숫자가 뭐 5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콜라겐에서 잘린 뭐 프롤린, 그 다음에 하이드록시프롤린, 또 글라이신, 하이드록시프롤린, 이런 디펩타이드들로 실험을 해보면 수치가 확실히 높게 나와요. 그래서 얘네를 주니까 콜라겐을 만드는 세포들을 끌어들이더라, 요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세포만 끌어들이고 끝나면 아무 효과 없는 거 아니냐, 정말로 콜라겐을 만들어내냐, 이제 요것도 확인이 돼야죠. 그래서 사람 피부를 떼서 9일 정도 콜라겐을 주면서 얘네가 콜라겐을 만들어내나, 이렇게 실험을 해봤는데, 이 콜라겐을 높은 농도로 주면 확실하게 사람 피부에서 콜라겐을 만들어내더라, 또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굳이 이 콜라겐에서 잘린 단백질이 유익한 거냐, 아니면 그냥 고기를 많이 먹어도 이렇게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또 실험을 해봐야죠. 그래서 그냥 대조군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한, 이런 걸 안 먹인, 그냥 보통으로 먹인 쥐, 그 다음에 카제인 단백질이라고 해서 보통 우유에 많이 들어있는 단백질을 많이 먹인 쥐, 그 다음에 가수분해 콜라겐을 많이 먹인 쥐,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서 4주 동안 먹여봤더니, 그냥 대조군의 보통쥐랑 카제인 단백질을 먹인 쥐와는 다르게 가수분해 콜라겐을 4주 동안 먹은 쥐에서는 콜라겐의 하나인 타입1 콜라겐, 타입4 콜라겐이 증가하더라, 이런 결과가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또 콜라겐을 막 자르는 분해 효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콜라겐을 자르는 효소인 MMP2도 감소하더라, 이런 결과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유를 많이 먹거나 그냥 일반적인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것과는 다르게 콜라겐에 들어있는 그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우리 피부에서 콜라겐을 합성하고 콜라겐을 덜 녹이는 데 도움이 되더라,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효과가 있느냐, 자외선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는데요. 이건 이제 털이 없는 쥐로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쥐를 4개의 그룹으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그룹, 두 번째는 자외선을 쬐준 쥐, 세 번째는 자외선을 쬐면서 콜라겐을 조금 먹인 쥐, 네 번째는 자외선을 쬐면서 콜라겐을 많이 먹인 쥐, 이렇게 4그룹이에요. 자세한 건 논문 찾아보세요. 그래서 결론을,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한 쥐는 깨끗하고 주름이 없어요. 그런데 자외선을 쬐어준 쥐는 등 사진 보시면 주름이 굵고, 확대한 사진 보시면 주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자외선을 쬐면서 콜라겐을 먹은 쥐들은 그 두 번째 그룹보다는 주름이 덜 생겼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콜라겐을 많이 먹은 쥐는 주름이 좀 더 덜 생겼어요. 그래서 콜라겐을 많이 먹은 정도에 비례해서 주름이 덜 생겨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구 결과가 사실 많은데, 좀 짧게 쉽게 말씀드려보면, 주름과 관련해서 뭐 개수나 깊이나 길이나 면적도 콜라겐 먹은 거에 비례해서 좀 손상이 보호가 되고요. 또 피부 속에 콜라겐이 증가하는 정도, 또 피부의 수분 정도, 또 콜라겐을 분해하는 효소와 관련해서, 또 피부의 탄성과 관련해서, 또 우리가 자외선에 노출하면 피부가 빨개지는데요, 이런 거에 의해서도 다 보호하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래서 콜라겐을 먹어서 정말로 주름이 개선되고 임상적으로 좋아지는 게 있느냐, 이것도 이제 논문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연구 보시면 45세에서 65세 여성 114명을 대상으로 이걸 반으로 나눠서 57명씩 나누고요. 한 그룹은 하루에 2.5g씩, 제품명이 베리솔이라고 하는 제품인데 콜라겐을 먹었고, 또 다른 군은 그냥 이제 말토덱스트린이라고 해서 어떤 다른 걸 먹었어요. 그렇게 해서 4주랑 8주 비교를 했더니 8주 후에 콜라겐을 먹은 그룹에서 확실히 눈가주름이 감소하더라, 이런 게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또 제가 하나 연구를 보여드릴 텐데, 이거는 2021년에 출판된 메타 분석 연구라고 해요. 메타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출판되어 있는 많은 연구들을 종합해서 좀
좀 평균적으로 그 효과를 추정을 해보자, 이런 연구예요. 그런데 이 연구에 포함된 연구가 총 19개 연구, 그리고 총 1125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지금 이 연구에 포함이 된 건데요. 결과적으로는 피부의 보습과 또 탄력 측면에서 먹는 콜라겐이 도움이 되더라 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연구들을 한번 자세히 뜯어보면 이 연구에 포함된 연구들은 하루에 콜라겐을 대략적으로 2.5g에서 한 10g 정도 이 사이로 복용을 많이 했고요. 물론 더 적게 복용한 연구도 있고 더 많이 복용한 연구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그 사이로 복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복용을 한 기간이 대략 8주에서 12주 이상 이 정도로 어느 정도 길게 복용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콜라겐을 먹고 정말로 주름이나 보습이나 탄력이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의 효과를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못 느끼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느 정도는 충분한 양을 드셔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충분한 기간 드셔주시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앞에서 제가 소화 흡수해서 잘리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그냥 돼지 껍데기 같이 완전히 통으로 된 단백질을 먹으면 우리 몸이 그걸 자르는데 부담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분자량이 작은 콜라겐 제품을 드시는 것이 아무래도 흡수 측면에서 유리하긴 할 겁니다. 오늘은 먹는 콜라겐과 관련해서 먹는 콜라겐이 효과가 있다 없다 이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목적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해드렸는데요. 다만 먹는 콜라겐의 경우 사람에 따라서 그 효과를 주관적으로 느끼시는 것도 좀 차이가 있으실 수가 있고 또 오메가3처럼 사실 근거가 그렇게 아주 명확하게 이득이 확실하게 정립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가성비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좋다고 생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제가 드시라고 권해드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피부에 내가 이 정도 투자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 참고해보시고 또 제품도 한번 잘 알아보시고 좋은 제품으로 선정하셔서 드셔보시는 것도 피부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피부에 광이 나는 그날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 피부광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